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학문이죠. 그리고 기초 자연 추상적 학문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거 동그라미 될지 아시겠죠? 첫 번째 거는 종합 응용이고요. 뒤에 건 아닌 거니까 기초 자연 추상적 학문 아니다. 기억납니까? 자, 2번. 부동산의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즉 복합 개념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이거? 종합식 접근법이죠. 네, 여기 법경기 나오고 복합 개념 나오면 종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부동산의 3대 측면은 뭡니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유형이죠. 유형적 측면은 뭐죠? 기술적 측면. 자, 4번입니다.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에 어떤 글자가 보여요? 이음극대와 밑줄. 그럼 뭐가 되죠? 의사결정. 그렇죠. 자, 5번인데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냐, 복합 부동산이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뭘까요? 뒤에 법경기가 보이죠? 법률, 경제, 기술. 그럼 복합 개념이죠. 자, 그 다음. 거기 뒤에 보시면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줄칩니다.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뭡니까? 정착물.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데 있네요. 협의의 부동산에 뭘 더한 거죠? 준부동산. 자, 6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는 뭐가 있다? 자산, 상품, 자본, 소비재, 생산 요소. 중요하죠. 7번.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 등기 등록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준부동산이라 그럽니다. 자, 8번입니다. 괄호 안에 많은 걸 적어 놓고 정착물이 아닌 동산을 찾아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걸까요?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학 수확물, 가식 중인 수목, 임차인 정착물, 돌담도 정착물이에요. 임차인 정착물입니다. 경제학 수확물, 가식 중인 수목, 임차인 정착물. 자, 9번입니다. 토지와 별개인 독립정착물, 건물, 임목, 명인방법, 그죠? 타인 토지 경작물. 자, 10번입니다. 후보지냐 이행지냐를 묻는 문제네요. 어떤 걸 줄을 쳐야 될까요? 오케이. 상호간에 그럼 후보지죠. 자, 그 밑에는 보니까 택지, 농지, 임지적 내에서라고 나와 있네요. 내에서 그럼 뭡니까? 이행지. 자, 11번. 지번. 등기 등록 단위로만 나오네요. 필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나오네요. 획지. 지상에 건축물이 없고 공법상 사법상 제약이 없는 토지 나지라 한다. 나지. 사법상 제약이 없죠. 나지의 가치가 건부지의 가치보다 높죠. 건부지의 가치가 낮죠. 이걸 뭐라 불러요? 건부감가. 넘깁니다. 토지의 지력 회복을 위하여 지력 회복 밑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쉬게 하는 휴안지죠. 공지는 공적 제한, 사적 제한. 공적 제한.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토지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소유권 인정되었는데 집안이 절토돼요. 집안 절토. 포락지죠. 용도상 불가분에 관계 있는 이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 1단지. 택지 여기에 채원방권, 한계지, 토지 동그라미, 건물 동그라미. 뒤에 보니까 일체로 취급 나오네요. 뭐죠? 복합 부동산.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균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93페이지. 이번 주 마지막부터 설이다, 그죠? 네. 설 잘 보내시고 심기일전 해가지고 설세 오셔서 열심히 하세요. 네. 균형 93페이지. 자, 우리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다 했어요.
자, 여기가 가격이었죠. 가격을 앞으로 P로 나타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수요량, 공급량이었는데 량은 Q로 표시하겠습니다. 퀀티티의 약자입니다. 자, 수요 곡선은 우하향입니까? 우상향입니까? 수요 곡선. 우상향 그러면 곤란하다. 우하향. 우하향. 수요 곡선 어떤 형태라고요? 우하향. D라고 표현합니다. 자, 공급 곡선 어떤 형태입니까? 우상향. 자, 지금 균형의 공부, 균형 중요해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이 균형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자, 요 점, 이 점은 뭐라? 11월, 12월 달 했어, 제가 이거. 11월, 12월 달 했어요. 했는데, 뭐, 기억납니까? 기억나는 분도 기억 안 나잖아. 그러면 이제, 지금 잘 들어야지. 좀 잘 들어야지. 자,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균형점이라 그럽니다.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균형점. 이때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수요 공급 좀 어렵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있잖아, 이게 어렵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렵구나. 아, 이거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이거 뭐. 이런 마음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럼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렵더라도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뭐든지. 어차피 여러분 시험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강제로 끌려온 사람 있어요? 있으면 빨리 집에 가. 강제로 끌려오신 분들은 공부해봤자야. 그런 분들은 합격하기 힘들어. 강제로 하는 건 안 좋은 거야. 과정은 어려울 수 있어요. 과정은 어렵지만 내가 이걸 공부해야 되겠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에요. 나는 합격해야 되겠다가 필요한 기본으로 딱 기본 조건이거든. 하지만 그 과정은 어렵지만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뭐 끌려왔어. 이거 안 하면 내가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그럼 합격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기쁜 마음까지는 안 받아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만 이게 들리기 시작해요. 남의 나라 얘기를 하고 길을 막아버리면 몰라요, 이거. 그래서 항상 딱 이건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들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들어야 돼요. 자,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을 뭐라고 부른다? 그때의 가격을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균형점에서의 양을 뭐라고 부를까요? 균형량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가 량이에요, 량. Q가 양이야. Q가 양이라고. 그럼 지금부터 뭘 공부할 거냐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거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요 공급을 공부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균형 가격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균형 가격이 만약에 제가 지금 10,000원이라 그래 볼게요. 균형량이 10개라 그래 볼게요. 그러면 균형 가격 10,000원과 균형량 10개는 국가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공산주의야. 우리 시장 경제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발적인 거래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일치되는 점이. 자, 그럼 만약에, 이게 저는 했지만 한 번 더 해볼게요. 만약에 가격이 처음부터 10,000원이 아니었단 말이야. 처음에 가격이 12,000원이었다 그래 볼게요. 응? 이걸 뭐 사과라 그래 볼까? 이게 지금 사과의 수요와 공급 곡선이야. 그럼 만약에 사과 한 개 12,000원이었어요. 사과 한 개 12,000원. 그러면 점이 2개가 나와요. 그럼 이 점을 이렇게 쭉 내리면 여기가 양이잖아요. 양이죠. 그럼 이 점은 공급 곡선하고 만난 점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뭐냐면 가격이 12,000원일 때 가격이 12,000원인 경우에 공급량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급자는 가격이 12,000원, 이게 만약에 12개라 그래 볼게요. 공급자는 가격이 12,000원이면 몇 개를 공급하겠다는 겁니까? 12개 공급해 줄게 이러고 있단 말이야. 가격이 12,000원일 때는 의도를 12개를 만들어 주겠다고 의도를 딱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점은요. 수요 곡선하고 만나는 점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걸 쭉 밀어주면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격이 12,000원일 때 수요량입니까? 공급량입니까? 이거는 수요량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이제 8개라 그래 볼게요. 그럼 가격이 12,000원일 때는 수요자는 몇 개를 사겠다는 겁니까? 8개 사게 이러고 있잖아요. 공급자는 12,000원일 때 몇 개 팔겠다는데? 12개 팔겠다는데 수요자들은 8개만 사게 이러고 있잖아요. 물건이 어떻게 돼요? 남죠? 남잖아요. 이런 경우를 초과 공급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12,000원일 때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더 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12,000원일 때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크지 않습니까? 공급량은 12개인데 수요량은 8개밖에 안 되잖아요. 남죠? 이걸 초과 공급이라고 그런다고요. 재고지 뭐 재고. 균형일까요? 균형이 아닐까요? 균형은 일치하는 게 균형이에요. 시장은요, 균형을 이루려고 그래요. 시장은 균형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12,000원은 균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1,000원으로 그럼 11,000원 그래 본 거야. 12,000원일 때는 균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11,000원을 불렀거든. 그러니까 11,000원을 그래도 아직까지 균형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10,000원 그랬더니 공급자가 10개 만들게 그러면. 왜? 가격이 떨어졌잖아 지금. 가격이 12,000원일 때는 공급자가 12개 만들어 주려고 그랬는데 가격이 내리면 공급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10,000원 그러니까 그럼 나 10개 만들어 줄게 이런단 말이야. 그랬더니 수요자도 10,000원 그러면은 아까보다 가격이 내려놓으니까 더 많이 살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10,000원 그랬더니 공급자는 10개 내 만들어 줄게. 수요자도 10,000원이면 10개 살게. 일치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시장에서 10,000원의 거래가 딱 이루어진다 말이야. 10,000원에 공급자는 몇 개 만들고 10개 만들고 수요자는 몇 개 만들고 몇 개 사고 10개 사고 그 균형이 된다고요. 그래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하죠. 저 초과 공급이 없어질 때까지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자, 반대로 보세요. 가격보다 밑이다. 균형 가격보다 아래다. 그러면 이제 뭐가 발생하느냐? 초과 수요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수요량이고 이거는 공급량이니까 가격이 많은 보다 아래에서는 수요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고요? 초과 수요. 초과 수요는 부족이야. 물건이 부족한 거예요. 10,000원일 때 저희가 8,000원이라 그래 볼게요. 8,000원일 때 수요자는 11개 사겠대. 수요량 11개야. 근데 공급자는 8,000원일 때 9개밖에 공급을 안 해주겠대요. 사람들은 11개 필요한데 공급자는 9개밖에 안 만드니까 부족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초과 수요. 그럼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어려우면 이건 알아야 된다. 초과 공급, 초과 수요가 나오면 균형이다, 균형이 아니다. 균형이 아니에요. 그럼 균형을 향해 간다고요. 그럼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초과 공급은 물건이 재고가 쌓인다는 얘기야.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지.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균형을 이룬단 말이에요. 자, 초과 수요는 물건이 재고가 쌓이는 거다, 부족한 거다? 부족해. 물건이 부족해.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 마스크가 부족해. 가격 어떻게 돼? 그래, 우리 마스크 옛날에 부족해. 초과 수요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초과 수요는 가격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이룬다고요. 오케이? 자, 그럼 책을 봐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94페이지예요. 그 그림 있죠?
자, 그 그림을 보면 균형 가격이 P0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균형 가격보다 위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해, 초과 공급이 발생해. 초과 공급, 균형 가격보다 아래에서는 뭐가 발생해요? 이거부터 딱 알고 있어야 돼. 이거부터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응? 자, 그럼 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줄 쳐야 돼요.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 밑줄, 낮은 동그라미.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뭐가 발생한다고요? 초과 수요가 존재, 밑줄 쳐야 돼요.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고요. 그럼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 가격을 상승, 가격을 상승. 그래서 균형을 이룹니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 밑줄, 높은 동그라미. 그럼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초과 공급 밑줄. 그럼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됐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균형을 이뤄가는 과정이에요. 균형을. 만약 울산에 아파트가 지금 30평 아파트가 5억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 5억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지금 남아돌아. 초과 수요입니까? 초과 공급입니까? 초과 공급이란 말이야. 여기가 5억인가? 여기 5억. 5억.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고요. 균형이다, 균형이 아니다. 그럼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 거다? 떨어질 거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가격 5억에 분양했는데 아파트가 부족해. 그럼 이건 초과 수요죠. 그럼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 거다? 그렇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없어지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균형이라고 부른다. 그럼 지금 현재는 균형이 아니겠죠. 지금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 아파트가 뭐 분양이 안 되니 뭐 이런 뉴스 많이 나오죠. 대구 지역에 지금 뭐 분양이 공급 물량이 쏟아져 가지고 분양이 안 된다 그러고, 그럼 거기는 초과 공급이지. 또 어떤 지역은 인기 있는 지역은 뭐 청약 경쟁률이 100대 1, 200대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는 초과 수요겠죠. 어떤 지역은 초과 공급이고 어떤 지역은 초과 수요네. 그게 가능합니까, 부동산은? 그런 걸 뭐라 불러? 그런 게 국지성이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요. 왜? 못 움직이니까. 지역 간 수급 조절이 곤란하니까. 만약에 움직일 수만 있다면, 야, 대구에 아파트 남아 돈단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부족하단다. 야, 대구 아파트 이동. 그러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대구 지역에는 사과값이 폭락해가지고 한 박스에 5,000원에. 근데 서울의 강남에는 사과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한 박스에 10만 원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야, 남는 사과 갖다 줘. 그럼 가격 바로 안정되지. 근데 부동산은 그게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역 간 불균형, 지역 간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걸 뭐라고 불러? 국지성. 그래요. 그 얘기잖아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요, 95페이지에 보시면 계산 문제가 나와요. 이건 제가 3월달 과정에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넘어갑니다. 자, 이제 지금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을 균형점, 균형 가격, 균형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한 번 더 좀 이렇게 깨끗하게 그려보면, 여기가 가격, 양,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균형이라 그랬어요. 여기가 균형 가격이죠. 균형 가격 10,000원, 균형 양 10개. 이렇게 이제 균형을 이뤘다 그래 볼게요. 지금 딱 균형을 이루고 있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했다 그래 볼게요. 소득이 증가한 거야.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의 증가라 그랬죠. 수요가 증가한다고요.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어디로 움직입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수요 증가 우측 이동이죠. 그리고 아까 수요의 변화, 수요 곡선이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증가할 때는 어디로 움직인다고? 그래, 그거 모르면 지금 안 된다 했지, 내가 분명히. 앞으로 계속 그런 얘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른쪽으로 움직여. 이게 수요의 증가입니다. 그럼 아까 여기가 균형점이었지만 이제는 여기가 균형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새로운 균형점이에요.
여기는 예전 균형점이고, 그러면은 여기가 새로운 균형점이니까 이때의 가격이 새로운 균형 가격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가격이 종전보다 어떻게 됐어요? 상승했죠. 상승했죠. 그럼 여기가 이제 또 뭐가 될까요? 새로운 균형량이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균형량이 증가했죠. 맞아요? 자,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 교재 96페이지입니다.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한쪽만 이동하는 경우 보이세요? 그게 중요해요. 거기 별표 2개 해야 돼요. 자, 이걸 밑에 걸 볼라 그러지 말고요. 질문해 볼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책 보고 자꾸 뭐 외우려고, 책 보고 자꾸 알면 뭐 하겠어. 본인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가 변하잖아? 수요든 공급이든 변하잖아요. 그럼 가격하고 양이 변해요. 그죠? 가격도 변하고 양도 변하잖아. 자, 그럼 수요가 증가해. 그럼 가격은 종전보다 어떻게 된다? 상승. 양은요? 균형 양은요? 증가합니다. 증가. 이해되세요? 수요가 증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살려는 사람이 많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겠죠. 거래되는 양은요? 균형량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균형 거래량이라 그래도 돼요. 거래량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죠.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거래량 늘어나죠. 맞아?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되는 양도 줄어들죠. 맞아요? 그래. 자, 이제 공급 한번 볼게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가격은 하락합니다. 시장에 물량이 많이 쏟아진단 말이야. 그럼 가격이 떨어져요. 거래되는 균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합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되는 양은 늘어나요. 당연하지. 시장에 물량이 너무 거래가 많이 되지.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는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어떻게 될까요? 상승. 공급이 없으면 거래되는 거래량도 없죠. 줄어들겠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팔려고 사람들이 물량을 안 내놔. 팔려는 사람이 없어. 그럼 거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응? 여러분 나중에 중개업 해보세요. 아, 요즘은 물량이 없어가지고 내놓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거래 일어나겠어요? 아무리 찾는 사람이 많아도 물량이 나와야 무슨 거래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면 균형량 감소합니다. 이 네 가지 이해되세요? 그게 1, 2, 3, 4야. 꼭 기억해야 돼. 기본. 그럼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거는 수요와 공급 중에서 수요 공급 2개가 다 변하는 겁니까? 하나만 변한 거였습니까? 하나만 변하는 거 했잖아요. 자, 그 밑에 양가로 2번이에요. 양가로 2번은 2개가 다 변하는 거예요. 2개가 다 변하는 거라고. 사실 이 2개가 다 변하는 거는 좀 어렵거든. 근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이제는 2개 다 변하는 걸 물어본다. 이제는 난이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작년에 2개 다 변하는 거 나왔단 말이야. 이제 앞으로 2개 다 변하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2개 다 변하는 걸 보통 제가 3월달 알려드렸거든, 지금까지는. 오늘은 제가 1월 2월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3월달에 가르쳐 드린 이유는 잘 안 나올 때였기 때문에 뒤늦게 알려드렸고, 이제는 2개 변하는 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1, 2월달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2개 변하는 걸 하려면 1개 변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1개 변하는 걸 모르면 2개 변하는 거 못해요. 2개 변하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요. 쉽다고요. 그 왜 어려운 줄 아세요? 1개 변하는 걸 모르니까. 1개 변하는 걸 모르는 사람 2개 변하는 거 어려워요. 하지만 1개 변하는 걸 잘 아는 사람은 2개 변하는 거 똑같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어떻게 되고요? 거래 균형량은요? 증가.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 균형량은요? 이게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사실 이거 할 단계가 아닌데 지금 사실은 두 개 하는 거. 앞으로 공급 감소 그러면 가격 상승, 균형량 감소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빨리는 못하도록 좀 적답할 수 있도록. 공급이 증가하면요.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 이게 돼야 된다고요. 바로바로. 이 상태에서 두 개가 들어가야지 한 개도 버벅버벅 되고 있는데 두 개가 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빨리 이제 알려드릴 거 빨리 알려드려야 여러분들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알려줘도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네? 이거를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은 자꾸 외우려고 그러면 끝이 없어. 이해가 선행이 된 상태에서 외워줘야 돼. 자, 이제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 균형의 변화입니다. 자, 이 경우는 총 4가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고. 그죠?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고. 두 번째, 수요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고. 세 번째,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은 감소해. 네 번째, 수요는 감소했는데 공급은 증가. 이 4가지 경우가 있죠. 그럼 이 4가지 경우일 때 가격과 균형량은 어떻게 될까?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설명하기 전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저기 어떤 상황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는데 아파트 공급도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도 많은데 아파트 물량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럼 가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어떻게 됩니까? 오르죠?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어떻게 돼요? 그럼 수요 증가하면 가격 오르고 공급 증가하면 가격 내리고 그럼 가격 어떻게 될까? 모르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가격 알 수 없다. 그럼 균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많이 증가하죠.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니까 양은 무조건 늘어나겠죠. 가격이 양이 많이 늘어나죠.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이게 뭐가 어려워? 수요 감소, 공급 감소는 뭐예요? 아파트 수요도 없는데 아파트 물량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 어떻게 되고 양은 어떻게 될까 이 말입니다. 자,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어떻게 돼요? 수요 감소하면 가격 어떻게 돼? 그러면 이렇게 수요 감소하면 살려는 사람이 없다고요. 아니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락 상승 막 찍지 말고, 아니 여러분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생각해봐. 지금 살려는 사람이 없어. 수요 감소 뜻이 뭐야? 살려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럼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오릅니까 내립니까? 이거 오른다 그러면 골치 아픈데 내리겠지. 살려는 사람이 없는데 가격 내리죠. 수요 감소 가격 내리지. 가격 하락. 공급이 감소하면요 가격 오르겠지. 물량이 없으면 가격 오르잖아요. 전세 공급이 없대. 그럼 전세값 어떻게 돼? 전세를 찾는 사람이 없대. 전세 가격 어떻게 돼요? 그래, 그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하락,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 그럼 가격 어떻게 돼요? 알 수 없지. 내리고 오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될지. 그 얘기하고 있잖아. 응? 지금 뭐 내가 적기는 적겠지만 뭐 큰 의미가 없어. 그쪽은 얘기 다 했어. 다 했다고요. 그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럼 외워야지 뭐.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수요가 증가, 공급도 증가해. 그러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변하겠죠. 맞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어떻게 됩니까? 오르잖아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죠. 맞아요? 그럼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니까 가격은 결국 어떻게 된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자, 그런데 수요가 증가하면 양 늘어나잖아요. 공급이 증가해도 양이 늘어나죠. 맞아요? 그럼 양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수요가 감소해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과 양이 어떻게 될까? 이걸 묻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있다. 자,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해. 살려는 사람도 없고 물건도 없어.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하락하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하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하지만 균형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수요가 감소해도 양 줄고 공급이 감소해도 양을 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한 개 변하는 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한 개 변하는 걸 답을 못하면 두 개 변하는 걸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까요? 이제는 뭐 별로 뭐 균형 가격, 균형량.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격 오르겠네. 생각해봐.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은 없어.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마스크 수요는 필요한데 마스크 공급은 줄어. 마스크 가격 폭등하겠네. 이거. 전세 수요는 증가하는데 전세 공급은 준다 얘기잖아요. 전세가 폭등하겠지 뭐. 거래되는 양은요. 어떻게 될까? 봅시다.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해.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오르죠.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 오르죠. 그리고 결국 가격은 상승이죠. 맞습니까? 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량 증가하잖아요.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량 줄잖아요. 알 수 없겠네요. 오르고 내리니까. 맞아요? 자, 수요 감소 공급 증가입니다. 자, 이때도 균형 가격, 균형량,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자,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어떻게 될까요? 가격 하락하겠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겠죠. 그럼 가격은 당연히 하락해요. 자,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량 감소하죠.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량 증가하죠. 알 수 없죠. 이 네 가지 경우를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요. 이거 한 번 듣고 그래 오케이 알아듣겠네 땡쳐버리잖아. 이걸 끝내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몰라요. 나중에 되면 집에 가가지고 이 네 가지 케이스를 딱 적어두고요. 저 같으면 이걸 다 비워놔요. 응? 뭐 사진을 찍는 거는 어떨 때 쓰느냐, 답지야. 아니면 답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원래 온전한 답.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 집에 가지고 이걸 하나 자기가 그려봐야 돼. 그래놓고는 이 화살표를 싹 다 지우고 맞춰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꾸. 그리고 이것까지 다 지워버리고 3번, 4번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답이 탁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 그때까지 연습해야 돼. 그 과정 안 하면 알 수 없어, 이거는. 하나 틀려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걸 저 여러분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법칙을 한번 볼까? 법칙이라기도 그래, 이거는. 자,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하잖아요. 둘 다 증가, 둘 다 감소하고 있죠. 그때는 가격을 알 수 없어요. 둘 다 증가, 둘 다 감소일 때는 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보세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한다는 건 양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 둘 다 증가하니까 양은 늘어나. 둘 다 감소하잖아. 양 줄어. 가격은 어찌 될지 몰라요. 자, 그럼 얘 한번 봐봐요.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죠. 다르잖아요. 그때는 뭘 알 수 없다? 양을 알 수 없다. 그거 적어 드릴게요.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증가하거나 둘 다 감소할 때 무엇을 알 수 없다? 균형 가격 알 수 없다. 이런 걸 외워두면 더 좋아요. 시험 칠 때는 이런 걸 외워두는 게 좋아. 수요와 공급 중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은 감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할 때는 뭘 알 수 없다? 양을 알 수 없다. 이런 건 외워두면 좋죠. 그럼 이거 딱 보고 둘 다 증가네? 가격 알 수 없겠구나. 둘 다 감소네? 가격 알 수 없겠구나.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네? 양 알 수 없겠구나. 이렇게 딱 찾을 수가 있죠. 자, 또 해볼게요, 이제. 또 더 나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는데 수요의 증가가 더 크게 일어난대요. 수요 증가가 더 크대요. 그러면 그때는 알 수 없다가 나오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요.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해. 설거지를 하고 있어. 그런데 방에서 방문이 닫혀 있는데 방에서 애들이 아들하고 딸이 놀다가 싸움이 났어요.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걔들이 엄마 하고 불러요. 방 안에서 엄마는 부엌에 설거지하고 있는데 엄마 귀에는 누구 목소리가 들린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잖아. 자, 그런데 아들의 목소리가 크다면 이렇게 했어. 그럼 엄마 귀에는 누가 목소리만 들린다? 딸 목소리는 덮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이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덮여가지고. 결국 뭐만 나타난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어떻게 돼요? 상승. 균형량?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크다면 이런 말이 나오면요. 크다 작다면이 나오잖아. 그럼 알 수 없다가 있으면 돼 안 돼? 있으면 안 되지. 알 수 없다는 어떤 게 크다 작다는 말이 없으면 알 수 없다가 꼭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돼. 근데 어떤 게 크다는 말이 나온다든지 어떤 게 작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알 수 없다가 있으면 안 되고 큰 것만 생각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 만약에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가 더 커. 이런 말이 나왔어. 이런 말이 나왔다고. 그럼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돼? 얘는 안 나타나. 숨어가지고. 덮여버려가지고. 그럼 가격 어떻게 된다? 하락. 균형량은요? 얘는 항상 증가지 뭐. 그러니까 이 알 수 없다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알 수 없다가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게 크다는 걸 가르쳐 주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양은 볼 것도 없이 늘어나요. 살려는 사람도 많고 팔려는 사람도 많은데 당연히 양은 많이 늘어나죠. 가격을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 알 수 없는 가격이 이제 크다 작다를 가르쳐 주면 그때부터는 알 수 없다가 아니고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제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거. 만약에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단 말이야. 이 두 개가 같다고요. 저 가격을 올리려는 힘과 내리려는 힘이 같다고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안 변하겠지. 그대로 있겠지 뭐. 지금 내 가격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1억이야. 아파트 가격이 1억이에요.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 올라가겠죠. 공급이 증가하면요, 가격을 내리려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다고요.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수요의 증가폭 힘이 세. 올라가려는 힘이 세.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한다고요. 공급 증가 힘이 세. 내려가려는 힘이 세.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겠죠. 맞아요? 근데 올리려는 힘과 내리려는 힘이 똑같아. 그럼 난 그대로 있겠지. 1억 그대로 있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같다 면이 나오면 알 수 없다가 뭐로 바뀐다? 불변, 고정. 그대로예요. 고정은 아니다. 안 변한단 말이야. 양은요, 당연히 얘는 항상 똑같아. 얘는. 이게 항상 바뀌는 거야. 다 했다. 이제 원리를 정리해 준다. 둘 다 증가, 둘 다 감소일 때는 가격 알 수 없다.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일 때는 양 알 수 없다. 됐어요? 자, 그런데 수요와 공급 중 어떤 게 더 크다는 게 나오잖아요. 뭐는 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큰 것을 알려주면 큰 것만 나타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증가할 때 수요 증가가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만 나타난다고요? 큰 것만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이 변할 때 예를 들어서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같다 면이 나오면, 뭐가 나오면요? 같다 면이 나오잖아. 같다 면이 나오면 알 수 없다가 뭐로 바뀐다? 불변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수요 감소보다 공급 감소가 더 크대. 더 크다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큰 것만 생각해라. 큰 것만 생각해라.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 균형량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 만약에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같다면이 나왔다고요. 같다면이. 그럼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했을 때는 원래 가격을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알 수 없다가 뭐로 바뀐다고요? 불변으로 바뀐다고요. 불변으로. 그럼 양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지. 이게 어렵네 조금. 이게 어렵단 말이야. 같다면이 어려워. 그럼 같다면을 하려면 저 알 수 없다를 꼭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거 바로 해보자. 만약에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같다면이 나왔어. 시험에. 그럼 일단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네. 그러면 양을 알 수 없는데. 양을 알 수 없죠. 그런데 그 둘이 어떻게 됐다고요? 같다면이니까 양이 알 수 없다고 하는 양이 뭐가 된다? 불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이 오르니까 가격은 당연히 상승이 되겠죠. 이렇게 푼다 이 말이에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하지만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자, 97페이지 보세요. 지금 거기 보면 32, 33에 최근에
두 개 다 변하는 게 나오고 있거든. 예전엔 두 개 변하는 게 안 나왔다고요. 근데 제가 30회 이전에 한 번 딱 출제되는 거 보고 이제는 두 개 다 변할 때가 나올 때 됐다. 그 작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작년에 나버렸단 말입니다. 재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요. 올해 또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자, 그러면 거기 오른쪽 기출해가지고 1번부터 8번까지 나와 있죠. 그래도 우리 시험은 아직까지 같다면을 잘 안 내요. 여러분 해보니까 어떤 게 제일 어려워요? 같다면이 어렵거든. 근데 출제자들이 봐주고 있단 말이야. 출제 교수들이 지금 이게 시험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32회면은 2년밖에 안 됐죠. 아직 여러분들을 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근데 32, 33 두 번이나 냈잖아. 이제는 안 봐줘. 이제는 제 생각에 같다면 나올 수 있어. 같다면이 나올 수 있다고. 자, 볼게요. 다는 못하고요. 자, 기출 1번 봐요.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다면 거기서 딱 끊어야 돼. 제가 기출 지문을 읽을 때 A면 B이다 그럴 때 A면에서 끊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끊고 판단해야 돼요. 어떤 게 더 크다고 돼 있어요? 수요의 증가폭이 크다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는 수요의 증가만 줄을 딱 치면 된단 말이야. 큰 것만 수요의 증가 줄 딱 쳐.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데? 그럼 이제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 증가. 맞아요? 그래. 그러면 2번. 그럼 2번에서는 어디다 줄을 칠지 여러분 읽고 한번 판단해 봐요. 어디다가 줄을 칠래요? 공급의 감소.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다면 그랬지. 그럼 큰 게 어떤 게 크다는 거예요? 공급의 감소가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공급의 감소 줄을 딱 쳐요. 큰 것만 줄을 딱 친 거야. 큰 거를. 그럼 어떻게 되는데? 가격 상승, 균형량 감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다 그런 거야. 자, 그럼 8번 한번 가볼게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크대요. 작년 문제거든. 그럼 우리 어디다 줄을 쳐야 돼? 수요의 증가. 그럼 어떻게 된다? 가격은 상승, 균형량 증가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데 이 둘의 변화폭이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감소폭이 같다면이라고 나왔다 보자.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감소가 같다면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니까 원래 양을 알 수 없었죠? 양은 변하지 않고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한다 이 말이에요. 요거 한번 해볼까? 요거. 자, 만약에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데 이 둘이 같다면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없다고 해봐. 같다면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같다면이 나오면 일단 1단계 하나는 감소고 하나는 증가네. 그럼 아까 뭘 할 수 없었어? 양을 알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같다면이 나왔으니까 양이 알 수 없다가 아니고 양이 뭐가 된다? 불변이 된다고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하락하겠죠.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이 하락하겠죠. 가격 하락.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건 다 알려드렸어요. 남은 거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그럼 기본 되는 거 이 두 개는 다 기본이에요. 둘 다 증가, 둘 다 감소. 가격 알 수 없다. 하나 증가, 하나 감소. 양을 알 수 없다. 딱 기본. 그리고 어떤 게 크다. 이런 말은 큰 것만 생각해라. 같다면이 나오면 알 수 없다가 뭐로 바뀐다? 불변으로 바뀐다. 이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몇 개 없어요. 그럼 여러분 같다면이라는 말이 나오면 불변이라는 말이 꼭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꼭 있어야지. 그럼 어떤 게 크다 어떤 게 작다는 말이 나오면 알 수 없다가 있으면 될까요? 알 수 없다가 있으면 안 되죠. 어떤 게 크다는 걸 가르쳐 줬는데 알 수 없다가 있으면 안 되죠. 어떤 게 크다 작다는 말이 없으면 알 수 없다가 꼭 있어야 되겠네요. 자, 무슨 말이냐?
만약에 시험 지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자, 이런 지문이 나왔다 그래 볼게요. O입니까? X입니까? 증가, 감소 두 개 다 변하잖아요. 무조건 알 수 없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다마자 X예요. 뭐를 알 수 없죠?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일 때는 양을 알 수 없다로 바뀌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둘이 같다면이 나왔잖아. 그럼 알 수 없다가 뭐로 바뀐다고? 그래, 불변으로 바뀐다고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됐고요. 자, 그래서 균형까지 봤어요. 자, 이제 우리 어디 봐야 되냐면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보이세요? 여기 할 텐데, 자, 다시 얘기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동시 변화, 두 개가 다 변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의 변화 있죠? 이거 나온다고 보고 공부해야 돼. 나온다고 보고 공부해야 돼. 이거 연습 많이 해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기출 지문, 아까 1번, 8번, 1번부터 8번까지 있었잖아요. 이거 꼭 여러 번 봐보. 원리가 딱 한 개야. 그러니까 크다면 작다면 너무 쉬워. 크다면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큰 것만. 말만 복잡할 뿐이지, 내용은 별거 없어요. 내용은 별거 없다고요. 그 3번 별표에, 3번. 3번 한번 봐, 3번. 기출에 3번. 자, 수요와 공급이 감소한대. 둘 다 감소하죠? 그럼 가격 알 수 없잖아. 가격이 알 수 없다, 일단. 근데 수요의 감소폭과 공급의 감소폭이 같다면 나왔어, 같다면 동그라미. 그러면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했으니까 가격을 원래 알 수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가격이 뭐라는 이제? 가격은 불변. 양은요? 감소하겠지.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었으니까 양이 줄겠죠. 맞아요? 지금 32회 때 나왔잖아요. 근데 이때는 정답을 안 하고 옳게 바르게 나왔단 말이에요. 틀린 거 찾기였는데, 여러분들에게 틀린 거 찾기라면 어려우니까 지금 그냥 나오기만 했다고 답으로 안 하고 니네 또 나와. 3번 별표 2개나 그래서 3번을 반드시 해야 돼.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보고요. 꼭 알아둬야 되고, 이제 탄력성 할 거거든요. 101페이지. 탄력성은 우리 수요 공급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쉬는 시간에 딱 정신 딱 집중해가지고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 할게요.